2019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가구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우선순위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자의 유무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 대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맞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고 당사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헛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 또 300만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 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300만원 이상이 안 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헛벌이 가구가 됨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헛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없고 18세 부양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은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는 헛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고요.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은 단독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부부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안 될 때, 300만 원이 안 될 때는 배우자가 있어도 헛벌이 가구가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도 헛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나 70세 이상 부양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헛벌이 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부양부모도 없다고 하면은 단독 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의 가구 유형을 알았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소득 기준을 보셔야겠지요. 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보는 것이고요. 이때 소득의 합산은 부부 소득만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은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지 되는 거고요. 헛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지 되는 겁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십니다.
확인하는 요건이 되는데요. 재산은 소득과는 달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고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지만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가구원은 2018년 12월 31일 그 당시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평가는 2018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 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 비속, 이렇게 가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그럼 어떤 거를 재산으로 평가를 할까요? 보시면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그리고 각종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기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까지 다 재산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이 되고요. 전세금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를 하고요.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이 낮은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이나 주식 같은 유가증권은 인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요건들이 적합하다고 하면은 신청하셔야겠죠.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지급액이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개별 인증 번호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이 보내지는데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하셔서요. 다음과 같이 ARS, 인터넷, 모바일, 서면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내문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고 하면은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서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하시고요. 개별 인증 번호가 있으시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별 인증 번호가 없다고 하면은 따로 개별 인증 번호를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개별 인증 번호를 신청하시고 그 후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을 완료하셨다고 하면은 3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되고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의 장려금이 차감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확히 본인의 경우에 맞춰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